안녕하세요. 코틀린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근에 추가된 레이아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좀 개선한 레이아웃이고요. 렐러티브 레이아웃과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유연하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먼저 하나 만들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empty activity에 next. 그리고 얘는 자, constraint layout이라고 예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raint layout이라고 해 주시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어 주시면은 이 activity underbar main.xml은요, 이 constraint layout이 세팅되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해서 여기 보시면은 constraint layout이 가장 미리 세팅되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constraint layout이 아니라 relative layout을 relative layout이 자동으로 세팅된 상태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지금은 constraint layout이 세팅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레이아웃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레이아웃 목록에 relative layout이 존재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relative layout은 이 레거시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레거시에 있는 애들은 지금 써도 되긴 하지만 얘네들을 개선한 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한다 라고 이게 따로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레거시 쪽에 있는 애들은 지금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그 것들이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애들인데 얘네를 개선한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해서 따로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도요. 이 레거시에 있는 애들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거시에 보시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원래는 렐러티브 레이아웃만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게 나옴으로써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렐러티브 레이아웃과 거의 유사하지만요. 거의 유사하지만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조금 더 몇 가지 기능이 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보겠는데요. 자, constraint layout은 relative처럼 부모나 다른 부모와의 관계나 다른 뷰와의 관계를 설정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제약 조건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제약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라 이런 걸 설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고정이고요.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액정 사이즈에 그 비례해서 자동으로 좀 조정되는 그런 자동으로 좀 조정이 되는 그러한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액정 사이즈 없이 무조건 이걸로 고정시킬 때 사용을 하고요. 요건 액정 사이즈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게 바로 스프링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선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준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요, 좌표로 고정해서 설정을 하고요. 스프링 제약 조건은 지정된 기준으로부터 얼마만큼 위치에 있는지 비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데요. 자, 이거를 자, 텍스트 뷰를 일단 지워주시고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 마우스 클릭, 컨버트 뷰 클릭해 주시고 이거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자, 커먼에서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 레이아웃으로 검색하겠습니다. 레이아웃. 검색해 주신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 마진 이 부분입니다. 이거 펼쳐주시고요. 레프트를 100dp 그리고 탑을 100dp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dp씩 떨어진 그러한 레이아웃으로 떨어지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버튼은 이렇게 100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씩 떨어진 사이즈로 이게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AVD를 하나를 만들게요. 자, 여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AVD 매니저를 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Create Virtual Device 클릭해 주시고요. 쭉 내려주시면은 여기 2.7 제일 작은 걸로 갈게요. 골라주시고 Next 그리고 얘용 이미지를 받을게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좀 받겠습니다. 좀 작은 사이즈의 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쭉 해주시고 쭉 해주시고요. 자, 쭉 설치 중에 있고요. 작은 사이즈의 액정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좀 작은 사이즈의 액정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미지를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자, 이거 골라주시고요. Next.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 액정, 픽셀2 요거.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고요. 자, 이제 어플도 설치가 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엔 좀 작은 액정 거 가볼게요. 이거를 요걸로 맞춰주시고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액정 것도 지금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작은 액정 것도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설치가 되고 이제 곧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자, 쭉 설치 중에 있습니다. 좀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좀 기다릴게요. 자, 이거 취소했다가 좀 다시 해볼게요. 취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는 훨씬 더 작은 액정인데 좀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을 통해서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위치에 고정된 위치에 얘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마진을 좀 지울게요. 마진을 지워주시고, 자, 이 레이아웃 센터 임페어런트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은요. 중앙에 배치가 되는데 얘는 왼쪽에서부터 1대1 위치, 세로 방향으로 1대1 위치, 즉 비율로 가운데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은 액정에서 한번 실행해 주시면은요. 가운데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좀 큰 액정에서 실행해 보시면은 얘도 가운데 배치가 됩니다. 즉 1대1이라는 즉 가로로 1대1, 세로로 1대1이라는 비율을 맞춰서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운데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정렬하는 가운데에 배치하는 요것만 비율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에 대해서 비율로 설정할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하는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지워주시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마우스 클릭 컨버트 뷰 클릭하셔서 자,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버튼 하나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울게요. 버튼을 배치해 주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이거 이제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요건데요. 자, 이거를 제가 여기를 클릭하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위치가 이렇게 잡히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좌측으로 144 그리고 위로 128 떨어진 위치에 배치를 한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만큼 떨어졌다라는 이 좌표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저 위치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작은 액정 것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작은 액정 걸로 맞춰놓고 실행해 주시면 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액정이 좀 크기 때문에 얘는 좌측 상단 쪽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얘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액정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뷰를 어떤 위치에 배치하겠다라는 거를 고정시켜서 배치할 수도 있고요. 버튼을 또 하나 배치해 주신 다음에요. 배치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하면 이렇게 되고요. 또 요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잡았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이렇게 버튼 하나 다시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주시고 요거를 클릭해서 위에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얘도 클릭해서 이렇게 다시 갈게요. 지워주시고요. 버튼 하나 배치해 주시고요.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자, 더하기 다 클릭해 줄게요. 얘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는 일단은 절대적인 좌표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좌표. 그래서 좌표가 되는데요. 이거를 다 0으로 맞출게요. 이렇게 0으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게 지금 약간 실선이 아니라 스프링 형태에 이렇게 나오죠. 그쵸? 제약 조건은 만약에 그 가로 방향 비율을 설정하겠다고 한다면 양쪽 다 설정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요. 다시 볼게요. 먼저 버튼 하나 배치해 주시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위에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절대적인 위치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버튼 하나 더 붙여주시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이걸 다 0으로 맞춰주시면 이건 이제 비율로 설정이 된 겁니다. 비율.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로 비율도 정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이 위아래 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0, 0 해주시면은 이건 이제 비율로 설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어, 관계없이 어, 요거 대 요거 각각의 요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비율을 배치하는 게 요 스프링 그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0이 아닌 어떠한 어떠한 값을 설정해 주시면은 요만큼 떨어진 절대좌표로 잡히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0, 0 이렇게 주시면은 상대좌표 형태로 비율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작은 액정에서 한번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죠. 비율로 쓸 때는 겹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큰 액정으로 맞춰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로 방향 비율을 요만큼 요만큼 비율로 정한 거고요. 세로 방향도 요만큼 비율로 정해서 액정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이 길이를 조정해 가지고 각각 균등한 비율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고 보죠. 컨센트레이트 레이아웃에서 이 스프링 제약 조건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반 정도 이렇게 주시면은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반반, 위에도 반반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스프링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배치해 놓고요. 조금 큰 액정에서 실행해 보시면 얘도 이제 너무 많이 갔네요.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좀 올려서 이렇게 놓고 다시 실행해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 위치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작은 액정으로 가져가서 한번 실행해 주시면은 액정이 작기 때문에 저 정도 길이까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올릴게요. 얘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요. 실행을 해주시면은 얘는 액정 사이즈를 비율로 나눠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쯤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작은 액정에 가져가시더라도 비교해 보시면은 네,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작은 액정으로 맞춰놓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배치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실선 같은 경우에는 절대좌표,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좌표로 설정을 해서요. 얘는 이제 무조건 보이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무조건. 다만 그 비율로 설정되는 비율을 통해서 좌표를 계산해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보이는 거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실선으로 나는 이제 무조건 이 사이즈 가겠다. 절대적으로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건 요거고요. 또 요거는 좌표로 설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스프링을 통해서 상대 좌표, 즉 비율을 가지고 설정해 주시면 또 하나의 얻을 수 있는 효과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뮬레이터 내려주시고 요거 클릭해 주시면은 화면 회전이 됩니다. 파란색으로 활성해 주시면은 화면 회전이 되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활성화해 주시고요. 눌러주시면은 액정이 돌아가면서요. 얘도 이제 그 우측 하단에 이렇게 가로 방향이 이렇게 길어졌죠. 높이가 짧아졌고 가로 방향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가로 세로 액정 사이즈를 다시 계산해서 이 비율에 맞춰서 다시 좌표를 계산해 가지고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회전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얘도 가로 방향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여러분들이 비율로 배치돼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장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원래 그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에 배치하는 것만 비율로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앙에 배치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레이아웃 마진을 통해서 절대 좌표로 얼마만큼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꼭 중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위치에 대해서 비율로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그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비율로 배치해서 항상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87이라고 나오죠. 조절해 주시면은 50, 여기서부터 50%, 50%,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50% 위치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부터 78% 나머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배치해 주시고요. 얘네들의 상대 위치를 다른 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뷰의 위치를 다른 뷰와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배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요. 이거를 0으로 맞춰주시고 하시면 스프링으로 바뀌지 않죠, 그렇죠? 다른 뷰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는 무조건 절대 좌표로만 가능하고요. 이 스프링 그 좌표로 상대 좌표, 스프링 제약 조건은 이 부모, 즉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만 가능하고요. 요거는 절대 좌표로만 위치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스프링 제약 조건이라는 특이한 제약 조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정된 기준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지 비율을 설정해서 액정 사이즈에 관계없이 모든 액정에서 다 보여주는 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제약 조건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건데요. 만약에 이 스프링 제약 조건 같은 경우 잘못 사용해 주시면은 화면 모양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스프링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셔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배치되어져 있는 이유가 요새 어플리케이션들 보시면 첫 화면을 보시면 회사 로고 같은 거를 중앙에 배치되도록 하게 많이 하죠. 네, 그것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부모나 다른 뷰와의 관계를 설정해서 위치를 설정하는 레이아웃인데요. 이거는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과 동일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제약 조건에는 좌표를 설정하는 실선 제약 조건과 비율을 설정하는 스프링 제약 조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절대적인 위치를 설정해서 뷰를 배치할 수도 있고요. 또 비율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 위치 이렇게 해서 이제 퍼센트 비율로 위치를 설정해서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그 어플을 만들 때는요, 주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잘 쓰면 굉장히 좋은 레이아웃이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